권리당원들 중에서도 전화가 2대 있는 분들은 잘 보세요. 그리고 나이는 혹시 몰라서 그냥 20대로 했거든요. 여론조사에서 사실 믿기 힘들 만큼 외상의 결과가 너무 절묘하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믿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저희가 썸네일로 올려드렸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이상한 국민 여론조사 점검을 선언했는데 시사타파라고 하는 방송에서 이런 내용이 지난 국민 여론조사 기간에 계속 송출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투표 서울 경기 40대 50대 마감이래요. 나이를 40대 50대 마감이래. 서울 경기 전화 오시면 잘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서울 경기 40대 50대 마감이니까 알아서 판단하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마감된 곳을 피해서 허위 진술하라. 그런 걸로 해석이 되죠. 예, 그 나이대를 속이고 지역도 속여라. 이런 걸로 추정될 만한 지시로 보입니다. 한번 직접 네. 중요하네요. 광고가 또 나오네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이 지시를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전화 연결 짧은 쇼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투표해놓고 행복에 겨워 공개 자랑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방송 보고 예. 지난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네. 아들 전화로 온 거예요. 제가 어머니 폰을 제가 들고 아들 전화로 왔는데 내가 답변했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방송 보고 예. 공의가 오길래 냉큼 받았거든요. 잠깐만요. 그 대립투표 뭐 개소리하는 거 바로 강퇴시키세요. 서울이거든요. 뭐 나이는 내 20대로 했고 60대인데 20대라고 속여서 답변했다는 겁니다. 제가 60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권리당원 투표도 맞췄어요? 했어요. 수요일에. 이미 수요일에 맞췄는데 예. 이런 권리당원 데이터가 빠져야 되는 건데. 용의자. 맞췄어요. 81표 찍으신 거예요? 네, 저희 남편까지가 82표. 82표? 예. 여러분들 권리당원인데 전화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전화가 2개, 3대예요. 한 대만 민주당에 등록돼 있는 전화 말고는요 와요. 아까 그분도 그런 거래요. 권리당원들 중에서도 전화가 2대 있는 분들은 잘 보세요. 민주당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가 무슨 경찰서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리고 나이는 혹시 몰라서 그냥 20대로 했거든요. 이거 진짜 다 네, 불법인데. 선거 업무 결단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자, 이게 심각하네요. 다른 상황, 뭐 전체적인 영상은 뭐죠? 이게 뉴탐사에 가면 박제가 돼 있죠. 네. 전체를 보시면 아마 더 기겁을 하실 겁니다. 이게 먼저 받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60명이 전화를 받으면 권리당원 5,000명하고 같아져. 네, 이게 1인 1표제라고 합니다만은 실제로 여론조사는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4,000명만 응답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4,000명이 전체의 30%를 구성하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84표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30%는 표본이 4,000명이야. 한 통이 당원 160명 몫인데 최고위원은 2명을 찍으니까 후보 하나당 80명씩 가. 그런데 마지막 남은 하나의 카드가 있어. 그게 뭐냐면 여론조사다. 박시영 소장이 여기가 승부처라고 짚었고 시사타파는 전화번호까지 불러줬어. 제가 얼추 한 60명 정도 받은 것 같아요. 60명. 진행자가 방송에서 바로 계산해줬어. 그러면 68에 48, 4,800표. 내가 본 친명계 유튜버는 쇼츠만 만들었어. 여론조사 1위 이성윤, 2위 최민희, 3위 한민수. 자,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진행이 됐고 이제 그 중심에 가장 열심히 이제 활동한 분이 바로 시사타파인데, 자, 실제로 조금만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7%로 정청래 후보가 뉴탐사 어제 보도 일부입니다. 50.7%로 정청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만 이겼습니다. 여론조사가 훨씬 무거운 거야. 지금 혹시나 여론조사 운 좋게 받으신 분들은 강원도나 대구, 경북 이쪽으로 해야지 아마 될 거예요. 여보세요? 호남 투표 성공하셨어요? 국민 여론조사 성공하셨어요? 국민 여론조사 그리고 그 투표 잘하셨어요? 당연히 정청래지요. 원래 권리당원이 아니셨어요? 아니야, 권리당원이에요. 우리 70년 동안 민주당당 찍는데. 근데 어떻게 권리당원인데 이게 권리당원한테 투표가 안 가는데 전화가 잘? 아니요, 왔어요. 12시 53분 기름 넣을 때 와가지고. 지금 전화기 명의가 누구예요? 제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와가지고 이성윤이하고 한민수 찍어줬죠. 아이고, 정말 80표 행사 큰 행운입니다. 나도 행운이에요, 행운. 81표. 건당한테도 전화가 왔었나 보네. 대박이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전화 성공하신 거예요? 국민 여론조사요. 저 40대인데 제 폰을 받은 게 아니고 제가 어머니 폰을 제가 들고 있었거든요. 엄마 폰 들고 있다가 받았어요? 네, 제가 권리당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머니랑 쭉 여태까지 민주당이어서 부모님 그 투표는 도와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대립 투표 뭐 개소리 하는 거 바로 강퇴시키세요. 캡처하든가 말든가. 아유, 그 그놈의 뭘 캡처니 뭐니. 아유.
그게 아마 나이 40대 50대 60대는 마감됐을 수도 있으니까 순발력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론조사를 참여하고 싶으면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순발력으로 하라는 게 이게 사실은 전국에서 4천 명이 골고루 이게 포집이 돼야 되니까 이를테면은 뭐 호남에서 40대 50대는 이미 다 찼어. 그럼 이제 20, 30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계속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40, 50대인데 이미 이게 꽉 찼다라고 하는 정보가 여기 뜨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알려주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자기 나이를 속이고 20, 30대라고 답변하라고 사실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거는 명백한 지금 불법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제 뉴탐사의 보도였는데요. 뉴탐사 보도 일부 내용 조금만 더 추가해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왜 시사타파가 저렇게 국민 여론조사에 목숨을 걸었었는지, 왜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으면서 그렇게 환호했는지, 그 80표의 위력이 17일 날 발표되는 결과를 한번 보세요. 내일 무조건 서울에서는 최대한 큰 차이로 이기고 마지막 국민 여론조사에서 엎어버리면 돼요. 0.7%로 정청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만 이겼습니다. 네. 여론조사 어떻게 진행되냐면 조사기관이 두 군데서 진행됩니다. 한 기관별로 2,000 샘플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두 여론조사 기관이 각각 2,000 샘플, 2,000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 움직이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론조사 기관으로부터 전화 받은 분들이 여기다가 연락을 해서 시사타파에서는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 어느 번호로 전화 오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미 차단도 해제된 상태에서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왔네? 그리고 어느 지역, 어느 세대에는 이미 찼대. 그러면 나는 지역이 호남이 꽉 찼으면 나는 뭐 부산이라고 하고 내 나이도 속이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공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보시겠습니다. 결과표는 공개가 안 됩니다. 지역별로 몇 명이 응답했는지 이런 것도 아무도 몰라요. 저 숫자만 알아요. 경선 시행세 치고로 공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 저 두 기관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공개 안 해요. 그런데 이종훈 씨는 알고 있어요. 결국 알았지만 정청래 후보가 이제 이번 그 전당대회야말로 처음으로 그 1인 1표로 당 대표를 뽑는 선거가 될 거라고 공언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속임수였던 거예요. 여론조사를 놔두고 계속 1인 1표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정청래 후보는 1인 1표를 실현하는 참된 민주주의자야 이렇게 착각을 했지만 여론조사 한 통 하는 게요 권리당원 80표랑 맞먹어요. 과연 누구를 위한? 자, 그러니까 사실은 눈속임에 속은 겁니다. 우리는 그쪽을 거의 신경을 안 썼는데 저쪽에서는 저렇게 용의주도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최민희 의원과 나머지 3인방도 이걸 알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최민희 계정으로 올라온 홍보글에 보면 그때는 우리가 그냥 지나쳤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여론조사 1 응답이 권리당원 80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런 비중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론조사 응답하면 말로는 1인 1표제에 정말 정당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다라고 홍보하면서 뒤로는 권리당원 80표. 그러니까 대의원들보다 더 센 비중을 이쪽으로는 열어놓고 그쪽으로 투표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래 보세요. 02-3775에 1498. 이게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 번호예요.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래는 02-2102에 2009. 네, 뭐 지금 뭐 메타보이스 뭐 이런 업체는 이미 알려져 있는데 그 두 업체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까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런 거 안 받는데 알고 받는 그런 집단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뭡니까? 최민희 의원이 최소한 알고 있었거나, 그죠? 그러니까 이 뉴탐사가 그 지적한 시사타파의 이런 투표 조작 행위를 알고 있었거나, 맥시멈 같이 공모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사안에 지금 연루가 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자 오늘 오전에 김민석 대표가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전대 과정에서 제기된 연설 없는 투표, 검증 없는 조사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곧 외부 인사 중심으로 전대 평가 및 전대 제도 개선 TF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 등 관련 자료는 사무총장을 통해 보존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또 자,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 업체 관계자를
네. 인터뷰하셨죠? 네. 이렇게 뭐 그냥 일부 유튜버가 뭐 이렇게 선동 방송을 했다고 이게 전당대회 여론조사에 얼마나 실제로 영향을 끼쳤겠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업체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네. 한 200표 정도의 샘플만 조직적으로 이렇게 조작에 참여해도 전당대회 그 최고위원 후보들의 순위는 바뀌는데 영향을 충분히 준다. 다시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 허지영 기자가 인터뷰한 그 핵심 관계자는 이번에 민주당 전대 때 참여한 여론조사 2곳 중에 한 곳의 핵심 관계자입니다. 한 곳의 핵심 관계자고, 네. 그러면 그 업체는 2,000명으로부터 샘플을 취취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2,000명 중에서 200명 정도를 지금 시사타파에서 손을 댔다라고 지금 뉴탐사가 보도한 것이죠. 본인이 200명 정도 전화를 받았다, 그렇죠. 연락을 받았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했으니까. 네. 자, 그러면 그 한 여론조사 업체가 획득한 2,000 샘플 네. 중에 2,000명, 200명이면 10분의 1인 거야. 그렇죠. 그죠? 네. 엄청난 건데. 네. 그분 말씀이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시사타파라는 유튜버가 이렇게까지 방송을 했더라고요 말을 하니까 그분의 첫 워딩이 충격이네요. 그렇게까지 했을 줄이야 라는 단어를 먼저 쓰셨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실제로 전대의 어떤 최고위원 후보들의 순위를 바꾸는 데까지 영향을 끼쳤을까가 사실 또 관심인데, 그렇죠.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이분은 이제 분석을 하시는 어떡해요? 게, 왜냐면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들 그 되게 박빙이었거든요. 그렇죠. 표차가. 네, 표차가 김용 후보랑 1위 한 그 이성윤 후보랑 한민수 누가 1등했죠? 이성윤 후보 1등. 한민수랑 더 차이가 더 네. 작았죠. 아무튼 최종적으로. 1등은 이성윤. 예, 네. 최대 하도 5% 포인트 정도에서 다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0표면은 이게 총 4,000 샘플이니까 5% 포인트 정도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샘플이다. 그렇죠. 2816 16,000표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네. 아니지. 200 곱하기 16,000, 오케이. 84 해보세요. 네. 더 된 거죠. 1,600표 이상이 차이가 16,000표 이상이 차이가 난 겁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이걸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고, 이게 또 이제 시사타파가 개인 방송으로 저렇게 그것만으로도 200표 정도를 그렇게 뭔가 개입을 했다면, 시사타파 말고 또 다른 뭔가 조직들이 준비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그럼 더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그러니까 뉴탐사 보도에 따르면은 네. 그 단체 방이 있다는 거죠. 단체 방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행동 조직이 시사타파라고 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더 크게 이게 작용을 했을 것으로 우리는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조금 전에 허지영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시면 전국 대의원에서는 김용이 30% 가까이 득표를 했어요. 그래봤자 8,000표입니다. 8,500표야.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야? 1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명.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100명만 다른 사람을 찍어도 8,000표는 금방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100명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건데, 그럼요. 권리당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국민 여론조사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거기서 14%밖에 안 나오면서 최종 득표율이 15.28대 차 상위였던 한민수와 15.86. 그러니까 0. 그렇죠. 뭐 6%, 네. 뭐 요 정도 5% 차이밖에 안 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바뀌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그 입장인데 한번 김민석 마저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당적입니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 등 관련 자료는 사무총장을 통해 보존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또 제출했다고 합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네, 제출했고, 네, 사무총장이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어떤 서류까지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로 데이터 자체를 다 넘겼다고. 네네. 자, 그럼 그 로 데이터 재밌네. 그 네. 로 데이터라고 하는 게 하나하나의 전화가 간 사람들의 그렇죠. 자료.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로 해당 셀에 적합한 사람들인지 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위장 투표, 조작 투표에 응한 사람들이 전수로 다 걸러지겠네요. 네, 이번에 특히 무슨 RDD 조사를 했을 거예요. 네, 무슨 가상번호 이런 거 무슨 그런 게 아니고 RDD 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게 다 기록이 남아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적도 가능하고 제출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어떤 후속 조치가 남아 있을까요? 또한 이중당적, 유령당, 비자발 입당 정리를 위한 당원 정비 TF를 구성하고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해 신속히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전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조작 등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및 정당법 위반이 예상되고 있는 일부 유튜버들의 최근 지적되는 행태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법적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법적 전대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는 것인데 관련해서 이런 유사한 이미 처벌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 아주 유사한 사례가 2012년에 그때 이제 통합진보당과 민주당 서울 관악을 지역에서 단일화 단일 후보 경선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좀 일부 일탈이 있었는데 특히 통합진보당의 일부 실무자들이 그 해당 지역에 이제 좀 뭐 당원들이 됐든 뭐 지지자들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를 관악을에 돌려서 그때 당시에 이정희 쪽 보좌관들이었죠. 네, 그렇게 밝혀졌죠. 그래서 나이 속이고,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뭐 몇십 대, 20대, 30대 뭐 이런 거 다 찼으니까 뭐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한 이렇게 거랑 똑같은 짓을 한 거네. 아주 똑같습니다. 어떻게 처벌됐어요? 그분들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서 당직자들? 구속 수사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핵심 이것에 개입된 사람들은 모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런 여론조사에 부정으로 응답한 아까 뭐 저 성공했어라고 전화하신 분들 그분들에 단순 대해서는 참여한 분들도 모두 기소되어서 네, 벌금형으로 받았던 걸로 제가 그렇게 취재를 했습니다. 불구속 입건돼서 처벌이 나왔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 응한 분들조차도 거기에 이제 좀 조작에 응해 주세요, 뭐 연령대 속여 주세요라고 단순 응한 분들조차도 어쨌든 정당한 선거 여론조사 업무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처벌을 받았고 대법원 제가 판결문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니까 변명이 통하지 않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그냥 여론조사 그냥 참여 독려만 했을 뿐이다. 뭐 그렇게 또 변명들을 시사타파 처음에 등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만 갖고 있었어도 이거는 범죄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해서 파기환송해가지고 다 처벌을 시켰더라고요. 지금 이제 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 이제 관악을 하나의 지역에서 있었던 그리고 단일 후보 야권의 단일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비하면 작지. 사안이 아주 작은 데도 불구하고 몇 개 샘플만 조작된 걸로 최종 수사 결과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은 당의 대표 최고위원을 선발하는 경선이었어요. 훨씬 스케일이 크고 어떤 정당의 업무 활동에 방해되는 그 규모가 더 막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브에서 벌써 지금 샘플이 몇 개 잡혀 있는 거니까 이미 현장 그 물증이 있는 건데 뭐 저걸 자랑이라고 라이브를 하고 앉았나 일단 싶고 아마 이기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겼으니까 승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더 좀 악질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거 태극기 할배들이 하던 일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아마 저게 이제 80표라고 하시는데 2대 남녀로 허위 답변했으면 80표 이상일 거예요. 보정치를 다 매기기 때문에. 20, 30대가 표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커질 것 같고 그러니까 원래 여론조사 취지 자체가 당신만 반영하지 말고 민심도 반영하자 이런 취지인 건데 이미 이 제도를 악용해서 지금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럴 거면 여전을 늘 수가 없죠 앞으로. 그렇죠. 1인 1표라고 하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건 대의원 분들이 정말 다음날 전당대회 간다고 전날부터 정장 이제 준비하고 DJ 사진 먼지도 닦아내고 이런 분들의 한 표와 저렇게 내가 아들 걸로 했어요 라는 거에 80분의 1입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죠. 이거 제도 개선해야 될 겁니다. 정말 그 대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당에 대한 헌신이라든가 전문성이 일거에 사실은 무시된 거잖아요. 1인 1표제라고 하는 원칙 때문에. 그래놓고 저렇게 뒤로는 저들 스스로 알고 있었잖아. 이게 80대 1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1인 1표의 가치를 가지고 선거를 치렀다.
라고 하는 건 너무나 이중적이네요. 네, 이 지금 경선의 사실 룰 세팅 자체가 일단 전 잘못됐다고 보고요. 저도 대의원으로서 원래 제 표의 하나의 가치가 16표, 17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비판을 받아서 그것도 크다고 그래, 생각했는데. 그래 당연히 뭐 그래 1대1로 하자.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수긍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론조사가 80이다. 굉장히 큰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그 전화번호 관련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지역에 경선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국회의원 후보라든지 이렇게 당내 경선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경선 번호를 알려줘요. 왜냐하면 그 선거 인단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원이 정해졌기 때문에 보통은 당에서도 뭐 0257뭐뭐로 오시는 거 받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합니다. 이거는 당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당원들끼리 이번에 우리 경선 우리 지역은 뭐 종로구는 0257이래 뭐 강서구는 025로 시작한대 뭐 이렇게 알아요. 만들잖아요, 네네 그건 알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론조사라는 것의 의미가 우리가 정말 민심을 반영하자. 그렇죠. 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던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번호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랜덤으로 해야 네,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번호가 이렇게 버젓이 드러나고 있고 사실 저도 아까 저 80표라는 거를 선거 기간 중에 봤어요. 웹사보가 뭐 어디 페이스북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게 그냥 그 투표 많이 하라고 독려하려고 그냥 약간 이렇게 이게 한 표가 몇 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거짓으로 이렇게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실제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큰 문제다. 그리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이중 당정 문제도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정당법 42조 55조에 보면 이를 위반했을 때는 대한민국에서는 2개의 정당을 가입하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것도 정당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요. 뭐냐면 실제로 이중 당적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면 각 정당이 자신의 정당 명부를 까야지. 다 공개하고 그 공개한 것을 교차 검증을 해서 그것을 걸러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정당법을 고쳐서라도 우리가 요즘은 뭐 휴대폰 인증도 가능하고 뭐 신분증이나 이런 것도 온라인으로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예를 들면 한 정당에 가입했을 때는 다른 정당에 가입할 때도 본인 인증번호 누를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뭐 누구누구 씨는 정당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면 이중 정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당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보면 4,000명이라고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4,000명이 다 차면 이 여론조사는 끝나는 구조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만약에 개입을 했다면 이게 명백한 업무 방해라고 보는 게 실제로 전화를 받을 수 있었던 일반 국민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일반 경북에 사는 20대 남성이 전화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 남성이 전화를 받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조직적으로 받아서 그 티오를 다 채워버렸으니까요. 다른 지역이거나 연령대가 다른 사람이 네, 선착순으로 그렇습니다. 그 네. 자리를 네, 가져간 그렇죠. 거죠. 우리가 무슨 우리가 입시 비리 있을 때 내가 비리를 하면 다른 사람이 입학하지 못했다라는 그렇죠. 기회를 박탈한 거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김민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외부의 인사가 참여하는 그 기구를 만들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4,000명이면 충분히 그 1대1로 우리가 조사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따로 조사를 해야 되고 이중 당정 문제들도 해야 하고 지금 보면은 실제로 뭐 그런 썰이 있어서 저도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뭐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을 같이 가입했다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온라인상에서 좀 돌아다니는 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철저하게 이번에 조사를 해서 저는 이게 당내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름도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라는 맞아.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 민주주의 우리가 지켜야죠. 네, 확실히 우리 정은혜 의원님 뭐 똑부 정리를 네. 너무 잘해주셨네요. 떡 떨어집니다. 자, 우리 최선원 최고가 이제 담당을 박선원, 했기 때문에 네. 박선원 최고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아주 정말 좋은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전에 우리 특종 기자 허재영 기자가 확인해 주신 대로 바로 그 관악의 당시 경선은 경선관리위원회가
재경선 실시를 공고를 하기로 네,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럼 그랬었죠. 그때처럼 이번 사안도 사실 최고위원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어떻게 보세요? 도의적으로 이때 이정희 후보가 사퇴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상규 후보로 바뀌어가지고 이상규 후보가 다음에 다시 당선이 돼요. 그래서 도의적으로 사실은 책임지는 선례도 있었기 네. 때문에 그걸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텐데 이 시사타파가 이걸 과연 단독 범행을 했을까? 시사타파의 그 여러 좀 관찰기들을 보면 이분은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분은 아닐 수 있거든요. 네. 예, 항상 그 전당대회나 여러 가지 출마했을 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친청계 후보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관측이 되는데 상당히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네, 있는 것으로 보이죠. 사실 본인도 숨기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이런 전당대회 업무 방해 행위에 특정 후보가 개입되어 있다면 이거는 사법 처리 대상도 늘어나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최민희 의원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저는 방금 우리 저 허지영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소위 말하면 그 짝짓기, 뭐 생일을 언제 홀짝. 어떻게 찍어라, 그것도 사실은 이 시사타파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그 워킹 그룹에서 사실은 전파를 했던 것이고, 그것들이 전대 토론회 과정에서도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그 정청래 대표 후보나 나머지 3인이 있는 그 앞에서 브리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그들과 무관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짝짓기 때부터 사실은 당의 주요 기구 선관위라든가 어떤 윤리심판원에서 제대로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결국은 급기야 이런 선거 경선 여론 조작까지 이어지도록 사실상 방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책임론도 같이 좀 제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김어준 씨가 가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사타파와 김어준 씨의 관계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정도로 긴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확 튀면서 전혀 이상한 결과가 도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어제 뉴탐사의 보도가 있기 전에도 이 여론조사 이상하다,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한 거 아니냐, 우리가 모르는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허지영 기자랑 저랑 그 두 여론조사 기관을 취재를 했었어요. 이 여론조사 기관이 장난친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뭔가 사실 요건데, 김어준 씨가 이 여론조사의 의혹을 제기하는 그동안 시민사회와 유튜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멘트예요. 윤석 후보를 지지했던 쪽에서는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여론조사 못 믿겠다라고 대부분의 많은 우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는 시민들이 말씀하셨죠? 후보를 지지했던 쪽에서는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사실 믿기 힘들 만큼 예상의 결과가 너무 절묘하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믿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이 지금 여론조사 한 군데다 아니고 복수 여론조사에 4천 샘플인가를 한 것인데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걸 못 믿겠다고 계속 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후보들 간에는 어느 정도 봉합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지지층 간에 뭐 여전히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뭔가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맞아요. 그 지지층 중에서 분열을 원하는 지지층으로 둔갑한 외부 세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게 이제 음모론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세력이 일배인 거야. 자, 김어준 씨는 이 정도 되면 이거 정말 사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갈라치고 진실을 억압하는, 이거는 언론의 입장이 아닌 정말 대단히 심각한 행위를 지난 1년 동안 해온 또 하나의 반증이다, 이렇게 생각이 이거 김어준 씨가 언급을 참 이상하게 하는데, 우리가 그 리얼미터나 뭐 갤럽 여론조사 같은 거 곧 전화 올 거니까 나이 20대라고 얘기하세요, 뭐 지역은 강원으로 하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선동하면서 갤럽 리얼미터 여론조사 대비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전당대회 여론조사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 조작인 거예요. 그렇죠. 여론조사가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걸 전혀 뭐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못 믿겠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김어준 씨가 그동안 사실은 했던 여러 가지 폐악 중에서 상당히 그동안의 자기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책임지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
이 시점에 김어준 씨 자기 입장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과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분의 늘 하는 방식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게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자기가 막히는 거 있으면 어둠의 암흑 세력이 이분한테는 있어줘야만 하는 겁니다. 없으면 자기네 논리가 구성이 안 되죠.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거죠. 있어야 돼라고 주문을 외우는 거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 용역들이 뭐 돈 받고 뭐 잭나이프 찌른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고 매번 똑같아요. 작전 세력. 뒤에 누군가가 있다. 너무 반칙이죠. 이렇게 평론하면 안 되는데. 그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유시민이 다시 또 등장을 하는데 오늘 저녁에 유시민이 김어준이 깔아준 판 떼기 위해서 칼춤을 췄던 장인수라고 하는 제 MBC 후배 채널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아하. 거기서 소위 말하면 이 민주진영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배가 됐다. 라면서 언론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저희가 모니터에서 유해 성분 저희가 제거하고 내일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릴 테니까 보지 마시고 그래도 이제 유시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창비 백낙천 선생께서 정말 어려운 발언을 해주셨는데 관련된 이야기들 저희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광고 이후에 여러분들 전해드릴까 합니다.